그 한 3, 40분 정도 되는 기업의 대표분들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기업이 팔란티어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거 제 방송을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보아오셨던 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내용을 요약을 해보고 추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살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한번 전달해 볼게요. 팔란티어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 결국에는 그 기업만의 비즈니스 로직이 엔드투엔드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AI가 그 기업 내부 의사결정 깊숙이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AI가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 예제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래처 기업이 발주량을 늘리고 싶다는 메일을 보낸 거죠. 팔란티어를 쓰지 않는 기업이라면 그냥 담당자가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받은 메일 내용 요약해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를 씀으로 인해서 구축이 되어 있다면 AI가 그 비즈니스를 로직을 읽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메일에 있는 제품 주문번호를 찾고 그 주문번호와 연관되어 있는 공장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공장에서 10% 이상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게 가능한지 계산을 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대체 공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대체 공장이 나오게 됐고 그 중에서 생산 단가가 낮은 공장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메일이 왔는데 기존의 생산 라인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다른 대체 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 라인이 가장 단가가 낮다. 여기서 진행하려면 이만큼의 수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너 이거 할래? 여기까지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는 그래 할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거래처 기업에서 주문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팔란티어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과정을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도 반나절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큰 기업이라면은 3, 4일 이상 걸린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직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1분 안에 끝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미친 듯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팔란티어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고객 응대를 AI를 적용해서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이름 모를 고객이 질문을 한 거죠. 이 8X라는 자동차를 주문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차고에 좀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다. 고객 센터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AI가 이걸 대응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온톨로지가 없는 경우에 AI는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인사하고 그 제품 주문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반적인 로직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끊기는 겁니다. 되게 단발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온톨로지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번호와 관련된 고객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마크라는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라는 고객의 구축되어 있는 온톨로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여기 8X 요 자동차 구입한 내역이 보이는 거죠. 너가 말하는 그 8X 7월 15일에 주문한 그 8X 맞니? 맞아. That's right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때 다시 이 8X와 맞는 충전기가 뭐가 있는지를 또 온톨로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타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객이 분명 차고에다 설치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과 이 온톨로지랑 비교해서 판단을 AI가 내리는 거죠. 타입이 3개가 있는데 차고에 설치하려면 월 차저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월 차저와 관련된 제품을 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F100이라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속도가 빠르고 가장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제안해주라는 로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해주는 거죠. 고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100이라는 제품이 설치 가능한 스케줄을 또 검색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로직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가능하다고 하니까 고객은 수요일 좋아요 얘기하죠. 또 수요일에 가능한 스케줄을 체크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의 사항이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내부 데이터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의미도 다 파악하고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왼쪽 화면은 이 LLM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 유저가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LLM에게 물어보면서 코파일럿으로서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 로직이 다 구축이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LLM이 대다수의 일을 하고 유저는 최종 결정만 내려주는 포맷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AI로 대체가 된다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씩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FSD 같은 거죠. 처음에는 차선만 맞추다가 그 다음에는 신호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법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로터리를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해서 어려운 사례 하나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걸 자동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AI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팔란티어에서 5단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있는 거죠. 레벨 0은 그냥 단순히 내용 썸머리 하는 정도의 수준, 레벨 1은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 단계까지 간 경우예요. 그리고 레벨 2는 그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겁니다. 팔란티어가 얘기하기를 대다수에서 현재 구현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는 대부분 다 레벨 2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레벨 3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기업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그런 논리들이 있거든요. 고유한 인과관계, 그 기업만의 특수한 로직이 있는 거죠. 그 기업만의 고유한 논리, 인과관계를 바로 트라이벌 놀리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AI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벨 3예요. 그 기업만의 커스터마이징된 AI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포인트는 자, 우리 기업은 이거니까 AI 형태는 이렇게 변해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의 모습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기업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AI도 그거에 맞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벨 4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풀로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 담당자는 가끔 가다만 그냥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대다수의 일은 이 AI가 모든 것을 다 혼자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팔란티어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썼던 그런 고객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은 이미 레벨 4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오래된 우리의 기업들이 레벨 4의 엔터프라이즈 AI를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기대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경이 이미 구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콜에서 샴생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죠. 기업의 자율성을 증명하는 것을 핵심 테마로 보고 있다고. 결국 레벨 4의 엔터프라이즈 AI를 구현하는 것이 현재 가장 관심 주제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엔터프라이즈 레벨 4 AI 좋아. 구현되면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AI로 대체되면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울한 질문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 대체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질문에는 사실 본질적인 고민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국 우리들이 하는 일,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AI로 대체가 되려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는 작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레벨 4 AI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 여러분들의 일을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생기게 될 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투명하게 디지털 트윈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짜 노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의 상당 부분은 가짜 노동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그 기사를 하나를 가져와 봤거든요.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한 8개의 직군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최근 일주일간 당신이 했던 일 중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일 1시간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됐을까요? 한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가짜 노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0% 정도 됐다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면 보고를 기다리는 과장님들 그냥 멍 때리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잡담 나누고 작성한 서류 보고 읽고 또 읽고 이거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눈치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하는 티내기용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질문 정리하고 이제 그 상관에게 대면 보고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다가 1시간 정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를 간부들이 보기 편하게 또 자료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1시간 보내고 근데 이건 이미 오전에 결정된 자료를 보기 좋게 고치는데 또 1시간 걸리는 겁니다. 오후에는 타부서에서 요청을 하니까 타부서가 보기 좋게 또 형식을 또 바꾸는 거죠. 이미 결정된 자료예요. 이거는요. 근데 누군가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짜 노동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팔란티어를 AI 인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AI 인프라라는 그 의미는 결국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 그러면 AI가 잘 활용되려는 그 환경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짜부터 걸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던 일 AI에게 시켜야 되는데 가짜 노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테드는 팔란티어의 상업부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가 어떤 온톨로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 상태에서 너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가짜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고요.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나의 직장 상사가 보기에 좋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피터라는 분은 팔란티어에서 과거 일했던 개발자분입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이 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그런 가짜 노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들이 결국 겁을 먹게 되겠죠.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렇게 자동화가 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알짜배기 일들만 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체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가짜 노동이 사라지는 일이 먼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노동이 사라지면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사람 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 모습이 기업의 기존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실은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팔란티어를 쓰는 기업과 안 쓰는 기업의 차이.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짜 노동들이 걸러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체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대체가 잘 안 되느냐. 이제 이 판단의 기준이 서기 시작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될 확률이 낮겠죠. 나중에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로직들이 다 구축이 되어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대체가 되겠죠. 가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AI 능력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AI의 어떤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짜를 하고 있는가 진짜를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AI로 인해서 인간이 대체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인간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존엄성이 훼손되고 이런 우울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먼저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가짜 노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인간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 이게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인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I가 깊게 관여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생산성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안전성도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팔란티어 이제 개발자분도 얘기하신 이야기고 현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FSD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죠. 사고율만 본다면 인간보다 사고율은 훨씬 낮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해보면 인간이 하는 어떤 단순 반복 노동을 AI가 대체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늘상 하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AI가 대체해 주게 되니까 인간은 그보다 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 정도에 따라서 AI가 내부 깊숙이 들어와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점점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세이프티, 안전성이 그만큼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팔란티어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의 지금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솔루션이 최적화된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서 AI와 온톨로지가 최적화가 된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CEO 클래스에서 강연을 하는데 30-40분 정도 되는 대다수의 기업의 대표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장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사는 성장해가고 있는데 직원들의 능력이 받쳐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심지어 그 직원과 관계가 좋습니다. 이 고민을 반복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직원을 왜 뽑나요? 기업에서. 직원을 왜 뽑을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뽑는 거죠. 이 직원들이 모여서 팀을 만듭니다. 이 팀은 기업의 관점에서 하나의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계, 설비, 장비들 또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솔루션 구성 요소의 핵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하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복잡해지고 커져간다라는 이런 연력학 법칙이에요. 팔란티어도 막 이 엔트로피 법칙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AIP 시스템이 기본 원리인데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이 나오고 그 솔루션을 체득한 AI가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인간이 보고 그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온톨로지를 변화시키고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AI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 루프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이 의사결정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솔루션이 그 엔트로피를 따라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AI도 그에 맞춰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성장해 가는데 직원들이 능력을 받쳐주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문제에 맞게 사람이라는 솔루션을 구축을 해놨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 솔루션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해봐야죠. 왜 못 따라갈까요? 왜 사람이라는 솔루션은 왜 못 따라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뼈아픈 사실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개과천선을 해서 변한다고 한다 해보죠. 그래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계에 수렴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초창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을 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문제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사람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엄청나게 커진 문제를 기존에 존재하는 솔루션 틀에 억지로 껴맞추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없고 결국 문제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계속 솔루션과 문제가 괴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없던 시절에 그 위대한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서 그렇게 다 위대한 기업으로 되어 왔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레이 달리오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레이 달리오 시절에는 AI가 없었잖아요. 레이 달리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능력은 없지만 호감 가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이 매우 어렵대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나에게 충성하는 개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개라고 표현해서 제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표현을 가져온다면은 나에게 충성하는 개를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상당수가 AI로 대체되어야 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 사이에는 결국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판단에 계속 방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가짜 노동도 하지 않고 AI는 이제 온톨로지와 융합이 돼서 계속 발전하는 형태가 되니까요. 어닝콜에서 이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샘생커가. AI가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다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모델들이. 그런데 AI가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커져가는 문제에 맞게 AI가 그 포맷에 맞춰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뭐냐? 그 기업의 데이터에서 의미가 부여된 온톨로지 데이터, 그리고 그 기업만의 로직, 그리고 그 로직을 토대로 해서 이 AI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이 AI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통합이 됐을 때 이걸 진정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AI가 기업의 문제에 맞게 최적화가 되고 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이 질문, 팔란티어를 쓰는 경우와 팔란티어를 쓰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이 질문은 AI를 제대로 쓰는 경우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 결국 AI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자동화가 영역이 확장될수록 안전성도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짜 노동이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맞게 솔루션도 계속 진화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AI는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대로 하게 됐을 때 그때 AI가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팔란티어의 인프라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데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 AI는 가짜 노동에 이용되는 상황으로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샴생커가 엄청나게 굉장히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인프라의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AI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10년 이상의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 커뮤니티 SNS나 인터넷 상에서나 보시면은 이 투자은행이 좀 팔란티어를 유난히 좀 잘 이해하고 있다. 이 투자은행이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그 은행이 어디냐면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BOA인데 이틀 전에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낸 거죠. 근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라는 거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AI의 엄청난 힘을 봉인해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냥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업이 팔란티어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조직에서는 수많은 거짓과 가짜 노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특성상. 그런데 이 인간의 전반적인 사회는 극강의 효율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결국 AI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인간의 행동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가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AI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짜를 하고 있는 것들만 남게 되는 의미인 거니까. 그래서 기업이 팔란티어를 쓴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